네, 지난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유승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와 우리 공화당의 보수 통합을 띄웠습니다. 근데 이 변혁의 어떤 신당 추진 기획단은 지난 10일이죠.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영상 짧게 준비했습니다. 자유파의 모든 뜻 있는 분들과 함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통합 협의 기구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습니다. 보수를 재건하는 노력은 향후 신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안 뺏기게 그렇게 당을 아주 철통같이 방어하려고 지금. 택시기사가 이렇게 아이 의원님 필요있습니다. 이해차이가 그러면 2년 내에 죽는단 말 아닙니까? 다음에 한동안 대통령 되겠네요. 뭐 가지고. 네, 변화혁신 모임의 신당 추진 기획단은 이 황교안 대표의 보수 통합 제안에 대해서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이 전략적인 멘트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뭔가 거부감을 드러낸 거로도 볼 수 있고요. 지금 변혁을 구성하고 있는 축이 두 축이죠. 유승민계가 있고 안철수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안철수계 같은 경우는 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을 넘어서 부정적이었던 거죠. 그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 그런데 그러면 저 문제는 유승민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사실은 초점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데 오늘 재미난 게 중앙일보에 김무성 의원 인터뷰가 실렸는데 이걸 보면은 예, 맞습니다. 열흘 전쯤이죠. 아니 오늘 실린 거예요. 실린 건 오늘이고요. 네네네. 시점, 요 예. 내용을 보면 아주 재미난 내용이 들어갔어요. 뭐냐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왔는데 8월에 한번 자신이 주도를 해서 통합 방안을 제시를 했었고 9월에는 박형준 교수 등 몇몇이 또 플랜 B를 만들어서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전부 다 이제 결국 무상이 그러니까 사실상 무상이 되다시피 했는데 재미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 그게 뭐냐면 첫 8월 안에 보면은 한국당 이름 없애고 황교안 체제 무너뜨리고 비대위로 가고 비대위로 가면서 경선은 국민 경선으로 한다. 네. 이거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플랜 B 박형준 교수가 중심이 돼서 만든 걸 보면 비대위가 아니라 선대위로 가면서 공천은 외부인서로 구성되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러면 유승민계도 뭐 안 움직인다. 그리고 유승민계가 노했다라는 거죠. 왜? 비대위가 아니라 선대위라는 것은 선대위는 결정 권한이 없어요. 당 지도부가 아니니까 결국은 아무 실권이 없고 거기다가 유승민계 의원들의 공천도 보장이 안 된다라는 방안이니까 예. 유승민계가 당연히 노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정확히 현주소다. 지금 통합 이야기 현주소가 오늘 김무성 의원의 인터뷰에 그대로 녹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당은 이번 주 내에 이제 당내 통합 추진단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인데 또 단장에 또 중진이지만은요 또 유승민 의원이랑 뭔가 어떤 관계가 있는 원유철 의원을 또 내정했어요.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뜸이 덜 든 밥솥 뚜껑을 먼저 열었다. 그럼 당연히 밥이 설겠죠,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상황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우선 자기 내부적인 정비가 철저히 돼야 됩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협상의 제1원칙이에요. 이런 협상이야말로 보안이 제1원칙이야. 근데 온갖 시시콜콜 A부터 여기까지 다 나오면 우선 당내 갈등 분열 상황이 빚어지기 때문에 이미 그런 일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진척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비유를 제가 하나 들면 북핵 협상하고 비슷하다. 미북 간에. 왜? 서로 이게 잘 안 될 거 아는데 지금 이게 상황이 관리되고 있고 내가 협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서로 겉으로 드러낸 연극은 좀 심하지만은 이 보여주기식 협상이 계속된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내부적인 의견
의견의 어떤 그 공감대 예. 형성 그러- 이것을 좀 정확히 하나만 해나가는 그러면 노력이 그럼 필요하다 누가 생각하는 그 거예요. 미숙하게 뜸들이지 않은 밥솥을 누가 열었습니까? 어느 쪽이 더 세게 황교안 대표가 열었어요? 그랬죠. 황교안 뭐 대표가. 누구를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이제 우리 저 김평론가가 이제 잠깐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안 B안 플랜 B A B라는 게 뭐냐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A는 뭐냐면 자유한국당도 기득권 다 내려놓고 그렇죠. 같이 가자는 제3지대에서 다 만나자 이것이고 지금 플랜 B는 뭐냐면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황교안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거기에 들어오라는 건 심하게 얘기하면 그건 흡수통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둘의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에서 통합 추진 협상 제가 보기에는 안 되죠. 아주 100번 하면 무슨 결론이 나와요? 예, 그럼 원유철 의원의 내정 이 카드는 아니, 어떻습니까? 그거는 인사- 그것도 한 모르니까 말씀드리면- 말하자면 아니 북핵 협상할 때 뭐 이 부분도 그냥 미숙한 거라는 비건이 얘기예요. 나왔다가 예. 뭐 치선이가 나왔다가 나오잖아요. 미숙한 게 아니라 저거는 고의가 아니고서는 저런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원유철 의원이 지금 재판받고 있다는 것은 논외로 치고 예. 원유철 의원의 정치 행적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유행했던 단어로서는 배신의 정치의 표상이에요. 사실은. 무슨 이야기냐면 유승민 의원이 그때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원내대표하면서 정치개정으로 러닝메이트로 나왔고 그런데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그러니까 해가지고 배신의 정치로 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을 때 문제는 같은 동지였고 러닝메이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유철 의원은 배를 갈아타면서 이른바 신박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차기 원내대표가 됐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상대인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하는 것들은 누가 봐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사람을 협상 창구에 책임자로 앉혔다? 이거 뭐 하지 말자는 얘기고 그 배신의 정치의 표상이라는 표현이 적합해요? 뭐 그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보면은 그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배신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뭐 거기에 뭐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게 과연 이 적절한 그 협상 대표로서의 인선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사실은 어쨌건 지금 무슨 재판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런 협상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해갖고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보여주기 그럼요. 상당히 물밑에서 그래서 제가 간단히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그 야당 통합 협상 중에 가장 모범적인 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신민당과 1992년 대선 총선 직전에 꼬마민주당 이기택 총재 그 꼬마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 당시 9명 멤버 중에 한 명이었죠. 네. 근데 80석에 가까운 제1야당과 꼬마민주당이 협상할 때 어떻게 됐냐면 그것도 굉장히 난산을 겪었는데 마지막에는 그 기자들과 언론 눈을 피하기 위해서 성당에서까지 만났어요. 그리고 다 정리됐는데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자, 공동대표로 한다. 지분은 똑같이 나눈다. 그러니까요. 이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됐는데 지금 그러면요. 제일 중요한 지분 문제가 우선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두 양측에 그 황교안, 유승민 양측에 모두 다 도움이 안 되는 어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친다면 지금 도움이 되죠. 아니 그렇게 왜냐하면 북미 양쪽에 핵 협상이 도움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그 자체로 회담 자체로. 실질적으로는 뭐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니 볼 뭐 때는 근데 왜 괜히 뭐 뜸들이는 밥도 뜸들이지 뜸이 않은 덜 밥을 들었는데 솥뚜껑을 열면 그러니까 사전에 밥이 물밑에서 설잖아요. 상당 부분의 어떤 의견 접근을 예. 본 다음에 다음에야 가야 된단 오픈을 했어야 말이죠. 되는데 그렇죠. 밑작업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냥 에드벌론부터 띄웠다. 지금 그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북핵 로드맵에 대한 그 실무적인 합의가 된 이후에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갖고 왜 알겠습니다. 우리 하노이 노딜 예, 알겠어요.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예, 이런 거